네, 반갑습니다. 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자, 미중 간의 히토류 분쟁과 관련한 그런 종목들 좀 알아볼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또 안 좋아진다. 그래서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각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좋았죠. 어제도 유니온 종목 이야기해드렸는데, 자, 오늘도 나머지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필드, 티플렉스, S맥 세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실적 뉴스가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뭐 시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급락이 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 알아보고요. 한국전력 그리고 제넥신 이런 종목들 실적 관련 종목들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진단 들어갈게요. S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맥 일단은 히토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한 달이 건너서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히토류 분쟁에 대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국내 유일의 히토류 공정기술 보유업체 이 GIL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51%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의 지위와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달이 건너서라기는 한데 지금 약간 히토류 쪽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그런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자회사의 그런 포인트가 어떤 테마로 엮이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한 달이 건너가 있다라고 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업 내용을 봐서는 부채비율도 낮고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아주 안 좋죠. 추세가 지금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에서 쭉 떨어졌어요. 히토류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유니온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약간의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히토류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체제 쪽이 조금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죠. 국내 유일의 공정 기술, 그렇다고 해서 히토류를 공정을 우리가 직접 해낸다든지 그런 쪽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제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제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부각이 된 내용이었는데, S맥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약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자, 위쪽에 매물대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아래쪽 지지선은 잡아준 것 같은데 위쪽에 매물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재료가 조금 약해지는 수준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위쪽에 저항대가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해보긴 하는데요. 거래량이 크게 나왔던 부분이 바로 1600원, 1650원 그 자리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1650원대 넘어서서 1700원대까지 상승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상승한 이후부터는 다시 매물대랑 또 싸워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00원대, 2000원대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2000원을 넘어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은 그냥 홀딩 하셔도 됩니다. 그냥 유지하시고요. 아래쪽 지지라인이 1500원인데 요거 이탈하면은 추세가 계속 아래로 흐르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500원대를 지지선으로 잡고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나 매도, 아니면 이제 1500원 지지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대로 홀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비중을 좀 확대한다거나 그런 포인트들은 1700원, 최소한 1700원 넘어가는 자리, 그 다음에 2000원부터 우리가 추세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맥 그런 정도 참고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1700원 넘어간 다음에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00원대 위쪽에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텔레필드 볼게요. 역시 히토류 관련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텔레필드라는 기업은 그 제주도, KT와 제주도 통신망 구축 사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작년 이제 말부터 계속 분위기를 좀 잡아놨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히토류 분쟁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제 이 기업은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종목은 어떤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는 기업인데, 지금 히토류 관련해서 뭔데?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신소재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파트너사를 통해서 국내외 수요업체에게 히토류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히토류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어떤 기대치는 가질 수 있겠죠. S맥보다 조금
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형태인데 역시 마찬가지죠. 한 달이 건너가 있는 모습이고 이 히토리보다도 대체제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많은 그런 기대감이 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니슨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 가치도 그렇게 썩 좋진 않죠. 뭐 퍼 높은 상황이고요. 실적 뭐 지금 보면 ROE가 마이너스 25%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업이 당장 망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현재 시점 시가총액이 너무 낮고요. 분위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계속 넘어가지 못하는 형태고요. 좋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다 다시 밀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자리를 조금 더 견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라인은 그래도 가까이 있습니다. 뭐 당장 매도해야 될 이유는 없겠어요. 그래서 3,900원 정도 지지선 역할을 좀 할 것 같은데 그 자리 지켜주면은 일단 홀딩 뭐 조금 더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3,800원, 3,700원 정도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제 조정에 대한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 조금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물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위쪽 4,500원대 저항 넘어가야지만이 추세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일단 매수하기는 좀 껄끄럽고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유하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내가 조금 길게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이라면 3,8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 지지선을 확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 생각됩니다. 신규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응하시기에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티플렉스 보겠습니다. 티플렉스도 히토류 관련주인데 주가가 좀 튀었어요. 네. 지금 히토류 관련한 내용 뭐 이런 포인트도 당연히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딱 놓고 보면 뭐랄까요? 히토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보다도 이게 원래 본업 자체가 뭐 히토류라기보다도 뭔가 좀 다른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어떤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았어요. 2월 10일자 즉 명절 전에 나왔었던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적 9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반도체 설비 투자와 그 다음에 어떤 LNG 선박용 초저온 밸브 소재의 어떤 발주량 증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이 친환경 소재를 통해서 각종 산업 설비의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의 스테인리스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반도체 설비 그 다음에 LNG 선박용 뭐 이런 밸브 소재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내용이었는데 오늘 히토류 관련한 내용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그런 포지션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히토류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보다는 지금 뭐 보면은 전기차 관련한 그런 전기차 배터리용 모듈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친환경 소재, 뭐 반도체 좋은 업황 다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히토류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 본업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요. 지금 히토류 때문에 너무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떨어진다면 더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3,600원대라면은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기업 가치라든지 업황, 그 다음에 추세의 전환, 이 모든 포인트가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대가 직전 고점대, 여기가 지금 4,000원 넘어가는 시점부터인데, 저 구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추세가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신고가, 사상 최고의 신고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월봉상에서도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4,000원대 일단은 월봉상 가격대를 보면 4,200원, 4,300원부터는 이제 신고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라기보다도 추세가 업황을 따라서 또 실적이 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격이 조금 낮아지게 되면 3,600원 정도가 좋아 보이는데 그 정도가 되면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주가가 내려가더라도요.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조금 가격을 깎아주면 그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8%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한 10% 정도 내려가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쉽지는 않은 그런 포인트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가격은 조금 깎아주면 매수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히토류 관련주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적 관련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추세적인 부분을 본다면 급락이라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어닝 쇼크라고 나왔습니다. 4분기 어닝 쇼크. 자,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었죠. 왜냐면은 이제 작년도까지는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을 계속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닝 쇼크라는 것은 상당히 네, 조금 충격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00% 증가했다. 매출액 1200%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4900% 늘어났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근데 사실 이제 어닝 쇼크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예상치를 조금 벗어났다?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되나요? 예상했었던 부분보다 조금 벗어났다. 즉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핑계거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실적이 실제로 나빠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제 2019년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이 실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 3분기부터 제가 이 시즌에 대한 종목 진단은 계속 매도 의견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이 또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라면 지금 실적이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된다라면 뭐 그냥 핑계거리를 또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즉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락해야 될 핑계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본다라면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하락했다. 이것도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이 종목을 가지고서 계속 뭐 홀딩 하시거나 가지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위치에서는요,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16만 2천원이 지지선 역할인데요. 요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가 계속 저점을 깨고 있다는 것은 안 좋거든요. 매도하고 다음에 정말 좋은 기업이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사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지점 지켜지면서 위로 올라서게 되면 다시 반등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더라면 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견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도 조금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16만 2천원 아래로 떨어져서 신저가가 또 나오게 된다면 이 추세가 계속 하향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이 종목도 많이들 물려 계시더라고요. 네, 한국전력이 최근에 뭐 좀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꼭대기에서도 매수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항상 이렇게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골치 아픕니다. 추세를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강하게 올라갔었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나왔었고 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일단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4조 800억 정도 나타나면서 전년 대비 420% 진행이 됐고요. 네, 3년 만에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올해도 과연 흑자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코로나 때문에 또는 저유가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과연 올해도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동안 한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추세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세를 따라서 본다라면 지금은 추세선상에 저점대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연결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바닥을 잡고 돌아선다라는 거, 또 추세를 돌려놨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단기 상승 이후에 들어와서 이 지지라인대를 그냥 유지해 준다라면 이 종목은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에서 돌아설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추세가 돌아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수를 조금 아끼긴 해야 됩니다. 현재 지지라인대는 22,000원까지 확장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22,000원까지 아래쪽 지지라인 때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매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뭐 지금 이평선이 지금 대대로 전환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양봉이 조금 만들어져서 24,500원대 이렇게 올라서게 된다면 골든크로스를 통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의 조정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시다가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면서 24,500원대 또는 24,000원대
중후반 이렇게 넘어서게 된다라면 한번 매수 의견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권장해 볼 만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전력은 나쁘게 보실 것이 아니라 추세를 돌려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제넥신인데요. 제넥신은 뭐 지난번에 한번 진단을 드렸는데 어차피 추세가 나빠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매도 의견을 그때 한번 의견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일단 그 영업 손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뭐 그 얘기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그 1.2조 원 규모의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그게 이제 2월 18일 어제였네. 어제 그저께 목요일이었네요. 네. 그저께네요. 목요일 날. 네. 그래서 주가가 빵 튀었는데 야, 1조 원대가 넘는 기술 이전 계약인데 이거밖에 안 올랐어?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23%까지 올랐다가 12%대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적자 지속됐다는 부분 때문에 또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된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이 과연 연속적인 어떤 그 좋은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종목 지지 라인 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95,000원 지지가 딱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95,000원도 조금 높은 가격대이긴 합니다만은 주가가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면 여기서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에 형성된 그 고점 라인 때 지지를 만들면서 주가가 상승해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더 빠지는 것이 아니라 횡보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이제 이평선을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주가 상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만 딱 놓고 본다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위험하죠. 95,000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95,000원 지지 라인 때 일단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신규 매수보다는 그냥 관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95,000원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조건은 지금 들어가시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추세가 하향세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는 시점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만원 정도 수준, 요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추세가 좋아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95,000원 지지라인 때 보시면서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도 말씀드렸네요. 미국과 중국 간의 히토류 분쟁 관련한 종목으로 텔레필드, 티플렉스, 에스맥까지 말씀드렸고요. 실적 관련 뉴스에서는 시젠과 한국전력, 제넥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괜찮은 종목이 티플렉스와 한국전력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새로운 한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